그래서 이제 입시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것인데 예. 이렇게 막 자주 바뀌는 것이 진정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인이 특목고 준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이제 뭐 어. 정시가 확대되고 뭐 수시가 예.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 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락가락하는 입시. 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것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쪽이신 거예요? 네. 예. 중3 한마디 하세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사고 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교육 고등학교에 대한 그 하향 평준화라고 봅니다. 하향 평준화. 일반고 저희 그렇게 아는 형님 선배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일반고 실태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80% 이상은 거의 잔다고 합니다. 보면 대부분이 잔다고 합니다. 정말 예.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더 잘하고 자기가 중학교 때 더 노력을 해서 그만큼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괄 폐지하고 공교육 정상화부터 시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다 일반고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얼벌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우리 프렌즈들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반대 의견이란 말입니다. 지금 정책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이미 발표가 난 상태인데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차기 정권에서 결정될 거고요. 어차피. 예. 예. 어차피 2025년이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거는 대선 쟁점이 될 겁니다. 총선도 아니고요. 대선 쟁점이죠. 그래요. 어차피 2025년이니까. 개인 예. 의견은? 예. 저도 특목고 출신인데요. 근데 저는 과학고 같은 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에. 근데 대부분 과학고가 없죠. 미국에 유명한 과학고 몇 개 있는 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특징이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의 자율과 선택이 없어요. 그 나라들은 내가 수학, 과학을 더 많이 선택하면 그게 과학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을, 개인을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다양화시키는, 집단을 다양화시키는 패러다임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거고. 예. 지금의 물론- 외고를 그냥 두는 건 뭐가 문제라고 물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패러다임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일괄 폐지가 답이냐, 예. 아니면 뭐 단계적인 접근이 맞느냐, 또는 외고 형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선발권만 뺏는 뭐 이를테면 이런 방법도 있고 추천만 허용하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큰 패러다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큰 패러다임의 예. 변화 차원에서 폐지 지지하신다는 거고 이정미 의원은 네,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런 걸 폐지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프레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향 편준화라는 말입니다. 80%가 자고 있는데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 넣어 놓으면 네. 다 같이 자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지 않겠요 예, 거기에서 지금 우리 고교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학을 잘 갈 아이들을 따로 선발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별도로 키우자. 그리고 나머지 일반 교육은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꾸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다 같이 고교 교육의 수준과 질을 상향시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일반고에 가서 옆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예. 예를 들자면 지금 특목고, 자사고, 외고에 급당 학생 수가 평균 16명입니다. 일반고가 23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의 수준과 질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학내 프로그램도 실제 일반고의 학과 그 수업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자사고,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보다 제가 알기로는 수업 과목 수가 한 30개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외고지 결국은 거기도 대입을 위한 학교다. 학교 체계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입시제도의 적합한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자꾸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외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본래 취지를 잃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 전체를 다 같이 어떻게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다 같이 상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려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다 같이 상향이란 건 무리죠. 그렇죠. 그건 아니, 무리예요. 그러니까 학업 수준을 상향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향 평준화에 대한 그 학생들의 문제의식이나 우려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내가 들어가서 잘 만한 과목은 수강 신청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자게 되면 내 인생도 낭비고 국가도 세금 이용해서 공교육 운영해서 그건 낭비잖아요.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배우겠다. 이런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수포제가 없는 게 좋아요. 수학 포기. 하지만 고등학교 정도 단계에서는요. 내가 수학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할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해요.